대구에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걸 먼저 해야 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지인의 지인이었는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종잣돈 불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전 재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절수기 사업이었는데 사무실도 가보니 멀쩡했거든요. 3개월 후에 사기인 것을 알았는데 원금을 찾으려면 돈을 더 넣어야 한대요. 그때 처음으로 카드론까지 써가면서 원금 2억 3천만 원, 거기에 5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전부 들고 날랐습니다. 저는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 그때부터 저의 고생길은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게 일을 하고 퇴근하자마자 새벽 6시까지 쿠팡 물류센터에 또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쪽잠으로 2-3시간 자면서 일을 하니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던 몸에 수혈 16팩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독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1년 만에 빚은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인생 공부를 너무 비싸게 했죠. 전 남편의 도박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가 돌이 되기 전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서 그렇다. 애엄마 혼자 키워서 그렇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자랄 수 있게 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안전하게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찾아봤어요. 어떻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 부동산, 책 닥치는 대로 보고 읽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내가 너무 불안해서 대구에 집을 사자 결심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대구 수성구가 가장 좋은 동네인 것을 알지만 당연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보지도 않았고요. 내가 어떤 집이 좋은지부터 모르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 상권도 많이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다들 서울 외치나 싶어서 직접 가봤어요. 처음에는 정신없고 시끄럽고 복잡했지만요. 보면 볼수록 휘황찬란하고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일자리도 너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 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최종 목표는 서울에 집 사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천천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 내 딸이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일어설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월부는 저를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게 만드네요.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인 월부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 포함 많은 싱글맘들에게 좋은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부만님의 이제 가계부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전세보증금 1억 9천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 현금 포함해서 총 자산, 뭐 대출은 지금 없으십니다. 총 자산은 지금 2억 2,800 정도 좀 있으신 상황이고요. 대단하시다. 거의 제로였었는데, 네, 그렇죠? 네. 소득은 230만 원 정도. 네. 여기에 이제 뭐 월세 포함 뭐 이것저것 내면은 지금 월 지출이 한 140 정도 되고요. 어떡해, 여기에서 8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반전세를 살고 계신다 봅니다. 지금 전세 네네. 보증금이 있고 월세 낸다는 거는 지금 보면 보험료, 뭐 월세 이런 거 빼면은 실제로는 뭐 60 쓰는 게 거의 빼면은 없으신데요. 8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시네요. 네네. 정말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230 버는데도 네. 그래도 8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재정 상황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는 그래도 잘 하고 계시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분의 좀 가장 큰 고민, 최종 목표는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또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대구에 이제 집 한 채를 사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어떤 집이 좋은 집인가요? 지금 뭐 잘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집을 산다면 대구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유튜브와 책만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제대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소중히 모은 종잣돈을 더 이상 잃지 않고 그렇죠. 하나뿐인 딸과 행복한 미래를 보내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통화하기 전에 지역 분석도 들어가나요? 네, 대구에 대해서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심부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대구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눌려 있어요.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대구예요. 대구는 수성구가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대구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그런 생활권입니다. 여기 수성구, 그리고 여기 중구, 여기 북구, 그 남구, 서구, 여기 동구 이런 식으로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해서 대구는 총 7개의 구, 그리고 1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 수성구인데 수성구가 좋은 이유는 뭐 교통도 아니고 뭐 일자리도 아니고 학군이에요.
네, 수성구는 지방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서울대 진학률 아니면 의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수성구청역 근처에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신문에도 많이 나왔죠. 맞아요. 신문에 거의 매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대 몇 명 진학했다, 의대 몇 명 진학했다.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보실 때는 먼저 수성구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학군지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성구 다음으로 선택하시는 구역이 중구예요. 대구는 수성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성구와 가까운 이 중구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호갱론으로 한번 볼게요. 네. 파란색과 빨간색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빨간색 아파트는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조금 제가 축소를 하고 세대수를 좀 줄여볼게요. 필터로 300세대 이상 5년 이내 그 입주 시기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만 보면은 빨간 게 다 앞으로 들어올 신축 아파트라는 거고요. 이 파란색 아파트도 최근 5년 이내에 들어온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다 2022년, 23년, 뭐 23년, 22년, 24년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뭐 수성구도 입주가 많지만 특히 중구에 정말 대규모 입주가 있기 때문에 대구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구를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가격이 한번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입주 연차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늘려보고 아무 단지나 클릭해 볼게요.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뭐 유명 단지가 아닙니다. 대신동에 태왕 아나스 스카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과거에 30평대 기준 5억 8천, 5억 7,8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거의 3억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뭐 대신 센트럴 자이도 과거에는 7억 네, 뭐 7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4억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5억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단지들이 대구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입주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제 올해까지 입주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올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입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가격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예산을 산정하신 후에 수성구부터 이제 차례대로 중구, 뭐 달서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지금 유디님이 지역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저도 계속 그 2호선 라인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까 네. 근데 그쪽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쪽의 메리트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예 그래서 중구 쪽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럼 근데 주로 어디로 보셨어요? 주로 신월성 쪽으로 봤어요. 달서구 쪽으로.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이죠? 20개월이요. 20개월? 아이고야. 그럼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세요? 제가 집을 보는 기준이 제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어떤 제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나요? 제가 뚜벅이다 보니까 역세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군도 또 보게 되고 인프라도 좀 보고 뭐 이것저것 제일 많이 보는 게 일단 교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학군을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친언니나 친남동생이 신축 아파트를 새로 다 입주를 했거든요. 네. 오. 입주를 했는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를 했고 남동생 오. 같은 경우는 달서구에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언니 아파트보다 동생 아파트가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비싸기도 더 비싸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언니 아파트가 더 사람들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쵸?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집을 마련할 때. 네네. 그게 네네. 그냥 내가 살기 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내 나중에 됐을 때 이제 그 아파트의 가치가 이제 높은 걸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마련하는 첫 번째 목표는 사는 건 좀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집을 사고 네네. 싶으신 거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화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일단 유디님하고 한번 먼저 이제 네. 통화를 하시고 또 저랑은 좀 네네. 이따 다시 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최종 목표가 이제 서울 투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는 가게를 냈었어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혼자이다 보니까 이제 네. 월 소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늘릴
하실 방법은 제가 다시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상권 분석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막 보기 시작했죠. 근데 네.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상권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네. 요새는 다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작정 버스 타고 서울 갔어요. 네. 근데 행동력 좋으시네. 네, 서울을 막상 가서 보니까 네. 아 진짜 여기 다 있네.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차 네네. 막히고 막. 근데 네. 막상 이제 홍대, 여의도, 강남 뭐 여기저기 많이 갔다 왔거든요. 네네. 아 나중에 이제 제 딸이 서울에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재테크에서 공부를 안 하셨는데 대구에서 서울을 무작정 가셔서 네. 그런 상권 분석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을 비교하신다는 게 네. 재테크 관점으로 혹은 부동산 투자자로서 정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애기도 이제 감사합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아, 네네. 이렇게 맞는 분석을 하셨고, 그 서울이 네. 말 그대로 뭐 차도 밀리고 복잡한 환경도 있고 공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네. 이렇게 생각해요. 두부맘님 상황에서는 네네. 저는 현실적으로 대구에서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게 뭐 돈을 불리는 단계에서 이게 한 번에 네네. 목표까지 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네네, 저같이 맞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현금이 2억 3천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계부를 봤을 때 월 저축액이 한 달에 87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대출을 내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제가 네. 집을 매매하게 되면 네네. 이제 친정에서 한 1억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 이 집에 내가 들어가서 꼭 살 필요가 없겠구나. 전세를 주고 네. 매매를 해서 내가 엄마 집에 좀 들어가서 불편해도 살아볼까? 제가 집을 한 70군데를 봤어요. 와, 그럼 달서구에 있는 집들은 다 본 거예요. 와, 너무 행동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네네. 방향성만 잘 잡으면은 네네. 부모님은 그대로 실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방향성을 맞아요. 좀 드려볼게요. 일단 내 집 마련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투자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혹시 어떤 지역을 생각하셨어요? 그건 대구를 생각했어요. 대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최근 2, 3년 동안 입주가 엄청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수성구를 보더라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현금이 2억 3천 있으시고 부모님이 1억을 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3억 3천으로 수성구를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네. 단지는 되게 어려워요. 두부맘님의 가족 상황도 있고 네네.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서울을 가기보다는 대구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거쳐봤을 때 대구에 일단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현금이 3억 3천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3억 3천으로 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볼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좀 대구를 봤는데 중구에 네네. 그 달구벌대로 있잖아요. 네네. 그 라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를 3억 3천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20평대고 네네. 방 3개짜리. 네네. 그리고 이런 단지가 과거에 한 5억 넘게 가격이 올랐었는데 네네. 입주 때문에 지금 가격이 3억 3천대로 떨어진 거예요. 저 대충 어딘지 알아요. 아, 정말요? 네네. 그쪽 와. 아파트들도 많이 다녀봤었어요.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신축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 네.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왜 저희가 수성구와 중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약간 서울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성구는 이제 대구의 강남이고요. 네. 네, 그냥 좋은 거예요. 대구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네네. 근데 애매한 게 이제 중구잖아요. 근데 서울로 따지면은 대구의 중구는 마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포에 아이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그 공덕역을 네네. 중심으로 이제 뉴타운이 생겼는데, 네,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셨어요? 그 아이언 뉴타운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제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거주는 했었는데 막 지금의 위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역이 뉴타운이 들어오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환경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지면서 아. 지금 서울의 마포의 위상이 된 거예요. 그럼 대구의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네네. 물론 여태까지 중구가 환경적으로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뭐 주변에 빌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 네. 그 대구 중구의 신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그 환경적인 부분을 새 걸로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구가 아. 달서구보다 학군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네네.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네네.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해야겠다. 아, 그리고 집을 가야겠다. 네. 똑바로 제대로 다시 한번 그 동네를 충구를 이제 싹싹 다 뒤져야죠. 네, 맞아요. 뭐 네. 대구 중구도 보시고 수성구도 보시고 네네. 지금 뭐 대구가 막 가격이 막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가지고 코크님이 말씀해주신 기준대로 그렇게 실행까지 옮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70군데 집을 볼 정도로 아, 그쪽을 네네. 많이 이제 보시다 보니까 어떤 단지를 얘기하는지를 바로 알아차리시네요. 행동력이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긴 한데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네, 맞아요. 이전에 한번 실패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도 그냥 누군가가 돈 벌었다더라 해서 내 전 재산을 네네. 이제 하면서 근데 그 대가는 상당히 그거를 또 치르기까지는 네, 맞아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네네. 내가 많이 돌아보고 많이 보긴 했지만 매수까지 네네. 안 한 거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좀 배우자라는 의미로 사연도 쓰신 것 같고요. 아, 네, 맞아요. 맞죠? 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예전에 그런 안 좋은 기억, 그런 실패 경험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도 그래도 조금은 얻은 게 있고 조금은 뭔가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두부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하나 사는 거에 있어서 거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네네. 더 많이 오르는 집을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네네. 내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맞아요. 지역이나 단지를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대구에서 역세권이 중요한가요? 저한테만 중요합니다. 왜요? 본인이 차가 없어. 제가 뚜벅이라서. 그렇죠? 네네. 본인이 차가 없으니까 역세권이 중요해. 자, 이거는 그럼 누구의 기준? 제 기준. 그렇죠. 본인의 기준. 자, 그럼 네네.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뭐 맞벌이일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다 자가용을 이용하죠. 그쵸. 네네. 네, 그렇죠. 맞아요. 주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고 네네. 대다수의 성인들은 지하철이 아닌 차를 아, 이용해서 다니죠. 네, 맞아요. 자, 그럼 그분들이 역세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이 3개나 있어요. 그 3개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호선이 그래도 메인 노선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조건이라면 네네. 비역세권보다는 역세권이 좋은 거는 맞아요. 네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대구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로 역세권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 아, 네. 친구들이 집을 샀고 그 집들이 올라가고 물론 지금은 빠지긴 했지만 네. 많이 오른 애들이 역세권에 있어서가 아니라 학군지. 네, 맞아요. 그죠. 특히나 지금 대구에서 가장 좋은 학군이 경신고등학교. 그렇죠. 경신고인데 경신고인데 네. 그 범어사동. 주변이죠. 그렇죠. 범호동, 만촌동 해가지고 네, 대구에서는 맞습니다. 범사 만삼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갈 그런 땅도 별로 없고요. 대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좀 대부분 저렴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범사 만삼에 있는 막 80년대 된 아파트, 90년대 된 아파트는 어때요? 비싸요. 비싸죠. 네. 왜 비쌀까요?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도 왜 살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쵸. 거기서 자녀를 키우고 1등 학군지라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 다른 대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물론 말씀하신 네네. 월성 월배도 학군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 학군지죠, 거기는. 아, 네, 맞아요. 1등이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등 학군지에 대한 그 수성구, 범사 만삼이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죠. 네, 맞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네. 막 7억 했던 게 5억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범사만삼에 있는 특히나 힐스, 범어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 22년 정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가격이 네.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아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 자, 그러면 또 서울에서는 나중에 서울 투자도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역세권이요. 교통을 네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 그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는 아, 네네. 그 부분이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학군이 1번인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 그리고 역세권 네네. 중에서도 뭐 2호선, 그리고 네네.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배우셔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네.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연에는 뭐 경공매를 배워볼까요?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 우리 두부마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돈, 이 네.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디에다 이 돈을 심을 것인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경공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서울 투자일 수도 있고 대구에 이제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아, 네네. 부동산 관련 책에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읽으실 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 저자는 정말 자기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네네.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월부에 이제 강의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뭘부터 배워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네네네. 저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파트가 좀 더 접근하기 수월하고, 그리고 환급성도 그래도 다른 부동산 대비 좀 더 나으니까 아파트를 투자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너바나님 책도 읽었고, 뭐 이제 다른 여러 저자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너바나님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재테크 강의로. 아, 네네.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에 살면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강남에 와가지고 직접 네. 수업을 그 평일에 저녁에 들었었거든요. 5주인가 4주 동안. 근데 그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네. 책도 더 열심히 읽었고, 그래서 거기서 네네. 이제 그런 기준점을 배워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아, 네네. 뭐 이게 네. 그 배우는 또 이제 그 루트는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죠. 네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책을 읽으셨고 아파트 네. 투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너바나님 강의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부맘님이 과거에 좀 아쉬웠던 그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잘한 점이 뭐였어요, 그때? 그때 제가 다 놓지 않고 네. 다시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네. 열심히 사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날이 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면 거기에 네. 따른 대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사연이 당첨된 것도 저한테 네. 진짜 되게 큰 축복 같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냥 실패를 네네.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네네.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생활을 하신 게 지금의 두부맘님을 만드신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그때의 아쉬운 점은 뭐였어요?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걸. 맞아요. 본질적으로 뭐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아, 네, 맞아요. 네, 아쉬운 점이 기준이 없이 이제 행동한 게 좀 아쉽잖아요. 네네. 지금 코크님께 내 집 마련 기준을 배우셨잖아요. 네네. 그럼 두부맘님이 아쉬운 점을 지금 채우신 거예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두부맘님이 하실 일은 기준대로 하시는 거고, 두부맘님의 행동력은 이미 아시니까 네네. 그 기준으로 행동만 하시면 네. 두부맘님의 앞길은 정말 네. 창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혹시 두부맘님은 네. 그 월부가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는 네. 제 2의 인생을 열어준 와. 선물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올해가. 네. 네. 올해가 되게 힘들었는데 네. 월부를 알게 되고 계속 그냥 월부를 라디오처럼 틀어놨었어요. 그리고 계속 들었어요. 그냥. 그러면 아니지.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똑바로 들어. 너보다 더 힘들게 일어나신 분들도 많아. 이렇게 일깨우면서 그 힘든 과정을 왔거든요.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고 그냥 2-3달 동안 진짜 하신 분들 코코드림 아니면 유진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네. 매일 들었어요. 거의 이 목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네. 제 하루에 항상 녹아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단기간에 생긴 믿음이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네. 이분들 진짜 멋진 분이다. 나도 정말 10년, 20년 뒤에 이분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네. 네, 그래서 꼭 나중에 보답하고 싶어요. 아, 최소한 저희 딸이 사실 항상 미안하거든요. 항상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사실 매일매일 미안한데 이 미안함을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딸이 그래도 엄마 너무 멋있어. 엄마 그래도 난 너무 행복하다고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아니라도 좀 우리 엄마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 엄마 멋진 사람이다.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네. 두부맘님께서 여태까지 해온 과거가
미래를 대변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앞으로 네. 쭉 지속하기만 하시면은 네네. 저는 따님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더 두부마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부마님, 네네. 예, 두부마님은 이미 딸한테 선물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저도 뭐 네. 저희 엄마도 뭐 저 혼자 되게 아, 네네. 저희 엄마도 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아, 너무 네네. 감사하고 멋지다는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뒷모습 보고 저도 잘 자란 것 같아요. 아. 아마 따님은 더 잘 네. 자랄 것 같아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엄청 응원하고 계세요. 아, 네, 다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또 네. 좋은 기회 되면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겠죠? 네, 꼭 봬요. 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